안녕하십니까.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 몇 가지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오해를 몇 가지 짚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오해는 비영리 단체와 같다. 이런 오해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 단체라면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 성격은 조금 달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데 비영리 단체는 그야말로 비영리 활동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비영리 단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오해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에 속하기는 하지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리 기업, 즉 주식회사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영리 기업의 같은 경우는 법인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 수익이 법인 대표나 주주들한테 들어가죠.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합원이나 임직원한테 무조건 분배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수익 사업에 근로자로 참여해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되겠죠. 급여는 가져가되 수익을 무조건 분배할 수는 없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돌봄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연히 바우처나 이용료를 받죠. 이 이용료나 바우처가 곧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수익으로 당연히 근로자들 급여 가져갈 수 있고요. 수익이 많으면 근로자들한테 많은 급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모든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급여를 조금만 가져가도록 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급여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직원들한테 급여 많이 주는 것은 장려할 일이죠. 두 번째 오해는 정부 지원에 관한 오해예요. 사람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무조건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정부의 지원이나 혜택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참가 자격을 제한을 둬요.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만 참가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들은 그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가령 정부에서 지원이나 혜택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 물품을 파는 경우가 있고요. 청소 용역과 같은 인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선 구매나 수의 계약, 입찰 참가 제한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만 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죠. 일정 부분 혜택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하면 사업비를 몇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융자가 아니라 보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편견, 헛소문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려는 일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는 구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 당연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익 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인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 사업으로 학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은 예를 들어서 강사가 있겠죠. 행정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자원봉사로 절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인력 고용해서 급여 주고
일을 하는 거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제외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작성 서류도 많고 서류 작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체계적인 안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조합 내부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할 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가 서류 작성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조합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전문가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일을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말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주 작은 규모로만 운영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편견입니다. 앞서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익 사업의 규모에 따라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 사업 종류에 따라 사실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어요. 카페를 할 수도 있고 학원을 할 수도 있고 꽃집을 해도 되고 제조업을 해도 되고 서비스업을 해도 되고 유통업을 해도 돼요. 사업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되겠죠. 조합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인력을 많이 고용할 것이고 생산 설비나 시설을 확장하면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5명만 있어도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최초에는 5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이 연간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 예를 든 돌봄, 장애인이나 노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연간 한 5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규모는 그야말로 그 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작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 수완에 따라 조합 구성원들의 혹은 조합을 이끄는 임원, 리더들의 사업 수완에 따라 조합 규모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